안녕하세요. 팀엑스소프트 와스 개발 1팀의 이상학입니다. 오늘은 자바 기반의 생성형 AI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돕는 프레임워크인 스프링 AI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발표는 총 3부분으로 구성됩니다. 먼저 스프링 AI가 등장한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 다음으로 스프링 AI의 주요 기능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요약을 정리하면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 생성형 AI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성형 AI는 기존 데이터를 학습해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등 새로운 컨텐츠를 생성해내는 데 특화된 기술입니다. 오늘날 파이썬 언어가 연구, 프로토타입의 생산, 풍부한 라이브러리 제공에 유리하여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파이썬 프레임워크인 랭체인, 라마 인덱스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바 환경에서도 AI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즉 생성형 AI를 활용한 차세대 애플리케이션이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보편화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스프링 AI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침 최근 2025년 5월에 스프링 AI의 안정화 버전이 출시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스프링 AI는 무엇일까요? 스프링 AI는 AI 기능을 애플리케이션에 원활하고 직관적으로 추가할 수 있는 자바 기반의 프레임워크입니다. 특히 스프링 생태계에 익숙한 개발자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들의 데이터와 여러분의 API를 오른쪽에 있는 주요 생성형 AI 모델들과 소통할 수 있게끔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스프링 AI의 슬로건을 살펴보면 기업 데이터를 AI와 연결하는 브릿지 역할을 합니다. 스프링 AI 이전에는 어떤 방식으로 했어야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헬로 월드라는 간단한 텍스트를 보내기 위해서도 REST API 요청 코드는 모델마다 다릅니다. 왼쪽은 구글의 제미나이, 오른쪽은 오픈 API의 GPT에게 동일한 데이터를 보내는 REST API 예시 코드입니다. 보시면 프로바이더가 달라짐에 따라, 모델에 따라, API 키에 따라, 요청하는 데이터에 따라서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즉, 저수준의 REST API임을 감안하더라도 모델이 바뀔 때마다 다양한 요청 형식, 다른 필드명을 요구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한 번에 바뀌다 보니 재사용이 어렵고 유지보수가 어렵습니다. 결국 개발자는 매번 모델 스펙에 맞춰 보일러플레이트 코드를 작성해야 하고 메모리 기능이나 추상화 계층도 없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의 기능, 즉 비즈니스 로직 개발에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스프링 AI일까요?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다. 스프링 AI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모델 API를 추상화하고 스프링의 방식으로 설정만 바꾸면 모델을 손쉽게 교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스프링 AI를 활용한 예시입니다. 앞선 REST API와 동일한 동작입니다. 그림에 나와 있는 코드는 이제 비즈니스 로직인데요. 이러한 동일한 코드 상에서 애플리케이션 설정 파일의 요소만 변경하면 앞선 예시와 같이 간단히 모델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왼쪽의 그림과 같이 설정 파일의 모델, 이름, 명을 바꾸게 되면 제미나이와 소통할 수 있고 GPT에 맞게 바꾸게 되면 동일한 비즈니스 로직 코드 상에서 설정 파일을 바꾼 것만으로도 GPT로 바꾸어 주요 코드의 수정 없이 동작할 수 있습니다. 바로 스프링 AI의 추상화 계층 덕분입니다. 지금부터는 스프링 AI가 제공하는 주요 기능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총 7가지를 소개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프롬프트 기능입니다. AI 모델에게 어떤 작업을 수행할지 지시하는 입력단을 뜻합니다. 메시지를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따라 응답의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스프링 AI에서는 템플릿 기반으로 변수를 넣어 다양한 메시지를 만들 수 있고
시스템 역할과 사용자 역할도 분리해 메시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소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손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AI 모델은 토큰 단위로 입력을 처리하기 때문에 입력 크기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모델이나 언어마다 토큰수 계산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또한 영어에 최적화되어 있는 점을 상기해서 토큰당 비용이 얼마나 청구가 될지 미리 산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채팅 메모리입니다. 사용자와 AI 간의 대화 내용을 기억해 문맥을 이어가는 기능입니다. GPT와 같은 일부 모델을 제외하고는 메모리 기능이 취약한 점을 일부 보완해 줄 수 있습니다. 스프링 AI는 자바 객체를 활용한 인메모리부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JDBC, 카산드라, 네오포제이까지 다양한 메모리 저장소를 지원합니다. 세 번째는 검색 증강 생성, 줄여서 RAG 기술입니다. AI 모델이 학습하지 않은 외부 데이터를 참고하도록 하여 그 내용을 기반으로 보다 정확하고 풍부한 응답을 생성하는 기술입니다. RAG가 도입된 배경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전학습 모델은 특정 시점까지 학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집니다. 이로 인해 AI 모델이 학습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응답을 생성할 때 품질이 낮고 특히 모델의 추론 능력이 부족할수록 환각 현상이 발생하여 응답 내용의 품질이나 신뢰도가 매우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미 학습된 영역인 초록색 영역을 제외하면 다른 영역에서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품질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신 문서, 사내 문서, 실시간 정보, DB, API 등의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한 기술로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파인 튜닝, 두 번째는 프롬프트 스토핑, 세 번째는 툴 콜링입니다. 이 중 첫 번째는 AI 모델에게 특정 데이터를 추가로 학습시키기 때문에 매우 높은 자원이 요구되어 통상적으로 채택하기엔 어려운 방법입니다. 따라서 스프링 AI에서는 두 번째와 세 번째 기술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검색 증강 생성 방법을 이용을 하면 어떤 문서 기반의 질의응답이나 고객 지원의 챗봇, 로그 기반의 장애 원인 분석 등이 용이할 것입니다. RAG를 구현하기 위한 스프링 AI의 주요 요소는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문서 데이터를 벡터 형태로 변환하는 임베딩, 변환된 벡터를 저장하고 검색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벡터 스토어, 검색된 문서를 프롬프트에 삽입해주는 프롬프트 스토핑입니다. 특히 프롬프트 스토핑은 학습하지 않은 내용을 AI에게 알려줄 수 있는 매우 강력한 방법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임베딩입니다. 임베딩의 정의는 입력 데이터를 크기와 방향을 가진 벡터, 즉 고차원 숫자 배열로 변환하는 기술입니다. 이것은 주어진 데이터가 어떤 고유한 의미가 반영된 채 벡터로 변환이 되고, 그리고 또한 이 벡터를 기준으로 수학적 유사도를 서로 계산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가운데 그림을 살펴보면 캣이나 키튼처럼 유사한 단어는 물리적으로 거리가 가깝고, 도그나 하우스 같은 경우는 물리적으로 거리가 상대적으로 먼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벡터 스토어입니다. 정의는 변환된 벡터를 저장하고 유사도 기반의 검색이 가능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각 벡터 스토어에서 제공하는 유사도는 코사인이나 유클리디언 거리 등으로 계산이 되고 KNN과 같은 알고리즘을 통해서 해당 벡터가 분류됩니다. 그림을 살펴보시면 주어진 입력 데이터가 있을 때 임베딩 벡터로 변환이 되고 이것이 어떤 식으로 알고리즘을 통해 분류가 됩니다. 분류된 벡터가 벡터 스토어의 어떤 공간에 사용이 되었을 때 이 주변에 있는 다른 벡터들과 유사도가 높게 분류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주어진 데이터가 사용된 주변의 데이터들은 현재 데이터와 굉장히 유사도가 높은 데이터로 간주될 수 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스프링 AI에서 지원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목록입니다.
열 방향으로는 첫 번째 열은 벡터 데이터베이스이고 두 번째 열은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이지만 벡터 검색을 지원하는 목록입니다. 첫 번째 행은 오픈소스이고 두 번째 행은 이제 상업적으로 이용을 해야 하거나 소스는 이용 가능한 데이터베이스로 분류했습니다. 2025년 6월 기준의 데이터 목록입니다. 다음으로는 프롬프트 스토핑입니다. 프롬프트에 정보를 덧붙여 AI 모델에게 외부 데이터를 직접 주입하는 방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 학습 모델이 알지 못하는 정보들로 인해 발생하는 응답의 품질이 떨어지는 현상과 같은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프롬프트 단에 입력된 유저 쿼리에 이와 관련된 혹은 도움이 되는 추가 컨텍스트 데이터를 덧붙이고 이렇게 덧붙은 프롬프트 이렇게 생성된 메시지가 궁극적으로 채팅 AI 모델에게 전달이 됩니다. 이 그림은 스프링 AI에서 RAG가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보여주는 파이프라인입니다. 위쪽은 ETL 단계이고 아래쪽은 RAG 단계입니다. ETL 단계는 데이터를 추출하고 변형하고 저장하는 단계를 뜻하는데요. 주어진 외부 데이터를 의미 있는 단위로 나누고 벡터로 변환을 해서 벡터 스토어에 저장하는 파이프라인을 말합니다. 그리고 RAG 단계에서 사용자가 질문을 하면 유사한 문서를 이 벡터 스토어에서 찾아 프롬프트에 붙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주석은 이제 여기 페이지에 제가 적어 놓았습니다. 한번 이 화면에서 멈추고 천천히 읽어보시면 이해하는 데 큰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이 화면은 참고 자료인데요. 동일한 내용을 파이썬의 랭체인에서 설명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마찬가지로 주어진 데이터를 쪼개고 벡터로 변환하고 저장소에 저장을 한 뒤 RAG 단계에서 유저의 질문에 유사한 내용들을 스토어에서 가져와서 프롬프트 단에 덧붙여 AI에게 질문하는 파이프라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기능은 구조화된 출력입니다. AI의 응답을 단순 문자열이 아니라 제이슨이나 포조와 같은 정형 데이터 형태로 받아 바로 비즈니스 로직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른쪽 코드와 같은 것을 보시면 영화 배우와 영화 리스트를 응답으로 받아서 자바 객체를 바로 생성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프롬프트가 입력부의 조작이라면 구조화된 출력은 출력부의 조작이라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도구 호출 기능입니다. AI가 알지 못하는 실시간 정보를 외부 API로 요청해 가져올 수 있게 합니다. 예를 들어 부산의 오늘 날씨, 어떤 상품의 재고 현황 질의처럼 사전에 학습된 정보를 기반으로 할 수 없는 경우 별도의 외부 API로 호출하여 정보를 얻어야 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스프링 AI가 유저의 요청과 응답 사이 그리고 세로로는 AI 모델과 외부에 사용될 도구 사이에 위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MCP입니다. AI가 응답을 생성할 때 필요한 컨텍스트를, 즉 정보를 외부 도구나 자원과 연결할 수 있게 해주는 또는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정의한 표준 프로토콜입니다. 다양한 AI 모델이나 전문화된 AI 애플리케이션들과 일관된 방식으로 통신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이 빨간색으로 네모 박스를 친 곳이 MCP 프로토콜로 통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델 평가와 관측 기능입니다. AI의 응답이 적절했는지 평가하거나 주어진 맥락에 논리적으로 부합하는지 내용이 정확한지 등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유저가 받을 최종 응답의 품질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프롬프트의 내용에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응답 시간, 사용된 토큰 수 등 로그 데이터를 수집해 진단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스프링 AI에서 지원하고 있는 7가지 특징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스프링 AI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AI 모델, 주요 AI 모델과 통신할 수 있는 API를 지원합니다.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요 벡터 스토어 API를 지원합니다. 애저 벡터 서치나 카산드라, 크로마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도구 호출 API를 지원합니다. AI 모델에게 실시간 데이터를 주입하기 위해 클라이언트단의 도구와 함수를 API를 통해서 호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스프링 부트 스타터를 이용을 해서 AI 모델을 위한 AI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초기 설정을 빠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데이터 엔지니어링을 위한 벡터 스토어 데이터 구축용 ETL 프레임워크를 지원합니다. 이것은 이제 스프링 AI에서 자체적으로 명명한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검색 증강 생성을 지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사전 학습 모델이 지니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반드시 활용되어야 하는 기술입니다. 마지막으로 AI 모델의 입출력 데이터를 평가하고 관측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존의 자바 개발자라면 별다른 장벽 없이 AI를 애플리케이션에 통합할 수 있는 강력한 프레임워크입니다. 이상으로 스프링 AI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자바 기반으로 생성형 AI를 활용하고 싶다면 스프링 AI는 기존 스프링 생태계에 익숙한 개발자들과 자바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고 있는 곳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좋은 프레임워크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